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중구뉴스 문현주입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송월동 동화마을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8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인천 중구문화회관에서 자원봉사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인천 내항 살리기 시민연합이 인천은 항구다라는 주제로 시민강좌를 열었습니다. 장애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사진과 영상 작품을 공개하는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12월 두 번째, 2013년 마지막 중구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떠난 송월동의 빈자리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다시 채워지고 있습니다. 테마 관광지로 새롭게 거듭난 송월동 동화마을에 인천 중구뉴스가 다녀왔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 조용했던 송월동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마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사업. 마을 곳곳에는 오지의 마법사와 헨젤과 그레텔 등을 테마로 하는 벽화와 가로등과 시계탑 등의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소풍을 나온 어린이들은 벽화에 그려진 동화 내용을 들으며 마술놀이와 만들기 놀이를 즐기고 포토존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또 캐릭터들과 함께 찍는 사진과 또 아이들에게 많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앞으로 더 많아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동화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송월동 동화마을엔 휴게 쉼터와 공동 이용시설이 조성돼 주민과 방문객들이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제8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인천 중구의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 4일 인천 중구문화회관에서 중구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자원봉사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인천 중구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천 중구 지속성장의 동력 자원봉사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 주간을 맞아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우수 자원봉사자 29명에 대한 표창과 함께 봉사왕 등 자원봉사자 59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도 진행됐습니다. 안전행정부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센터로 선정된 중구 자원봉사센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뉴스 박상현입니다. 인천 내항과 국제 여객터미널과 관련해 중구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민 강좌가 열렸습니다. 민진아 기자입니다. 인천 내항 살리기 시민연합은 지난 4일 한중문화관에서 인천은 항구다라는 주제로 시민 강좌를 열었습니다. 인천 내항의 새로운 발전 방안과 시민이 해야 할 일을 시민 강좌를 통해 찾아보자는 취지로 올 초 시작된 시민 강좌는 2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날 시민 강좌는 홍인성 계양문화아카데미 운영위원장의 강좌로 시작됐습니다. 홍인성 계양문화아카데미 운영위원장은 국제 여객터미널 이전과 관련해 대안 마련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손실을 감당할 수 있지만 중구 구민의 지혜와 정책 당국의 세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강의에 나선 인천재능대학교 박창호 교수는 인천 내항 재개발이 원도심 재생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내항 재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지방자치단체와 인천항만공사의 자발적인 내항 재개발 사업이 선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박창호 교수는 내항 재개발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니버셜과 워터프런트라는 개념을 내항 재개발 사업에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날 시민 강좌를 연 내항 살리기 시민연합은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 추진 로드맵을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국제 여객터미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장애인들이 촬영한 사진 본 적 있으신가요? 장애 학생들이 특수교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촬영한 사진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에서 장애 학생들이 제작한 사진과 영상 작품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여기 우리들도 있었네라는 이름으로 열린 전시회는 특수교육 교사들의 수업연구회, 네모난 세상 교사들과 지역사회 재능 기부자들이 장애 학생들과 함께 준비한 것입니다. 재능 기부자들은 학생들의 방학 기간에 영상 캠프를 개최해서 1대1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역 작가들은 전시에 필요한 잡화 등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이제 아이들 학생들한테 영상 캠프를 이제 고등학교 대상으로 영상 캠프를 열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영상 캠프의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마지막 사업으로 저희가 사진 영상 미디어를 다 배운 것들을 적용을 했던 것들을 사진전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전시를 하는 거죠. 그동안 이제 선생님들마다 수업 지도안을 짜서 아이들한테 적용을 했을 때의 그 결과물들을 지금 이 갤러리 안에서 전시하고 있는 겁니다. 초점이 나가고 구도 배치도 제대로 맞추지 않은 사진들이지만 카메라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번 사진 영상전은 장애 학생들이 사진과 영상을 통해 자신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한편 장애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중구 뉴스 박상현입니다. 인천 중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주최하고 인천 항만공사가 함께하는 제5회 허브 콘서트가 중구 문화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허브 콘서트 현장에 민진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일 인천 중구 문화회관, 인천 중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재능기부와 함께하는 제5회 허브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재능기부로 이뤄진 이날 콘서트에서는 현악 앙상블 담음과 벨리댄스, 극단마임, 해오름 오케스트라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오케스트라 연주자의 꿈을 가진 장애인과 비장애인 20명으로 이뤄진 해오름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재능기부로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허브 콘서트는 지역사회 기부 문화 확산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이번 순서는 중구 인물여행 시간입니다. 오늘은 카페 쌀이제를 열어 인천 쌀이제 고개의 역사를 다시 쓰고 계신 박차영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쌀이제를 운영하고 있는 박차영이라고 합니다. 글쎄 60이 넘어가면서 지나온 삶도 좀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정리하기 위해서 떠난 여행이었어요. 1951년 1월 4일 날 일사후퇴라는 거를 해요. 그래갖고 피난을 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저희 가족이 소래다리를 넘어서 피난을 가는 그 여정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소래다리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도 부여하기 위해서 소래다리에서 시작해서 해안가로만 철저하게 돌아서 해남 땅끝마을까지 갔다 왔습니다. 나름대로 원칙은 가장 소비를 적게 하고 그러니까 걸어서만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밥도 내가 가능한 해먹고 또 사 먹게 되더라도 아주 최소화시키는 그래서 원칙을 정한 게 걸음은 느리되 게으르지 않게 그 다음에 식사는 한 끼에 5,000원을 넘지 않는다. 그리고 하루 숙박은 15,000원을 넘지 않는다. 뭐 이런 몇 가지 원칙 그냥 세우고 그냥 가볍게 짐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그날 먹을 거, 뭐 라면이나 뭐 이런 간단한 거, 간식거리 뭐 이런 거 갖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요. 내가 60이 넘어서 이제 나를 정리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떠났기 때문에 해안가로만 다녔어요. 그래서 해안가라는 것은 사람도 없고 그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길은 뭐 상당히 안 좋지만은 그래도 너무 다 좋은데, 그래서 뭐 특별히 꼽으려면은 순간순간 만났던 거는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렸지만, 그 태안에 가면 솔향기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길이 괜찮았고, 그 다음에 아주 힘들었던, 그러니까 기억에 아주 지우고 싶었던 길은 새만금. 그 길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건 아주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힘든 길이었고, 그 다음에 제일 좋았던 길은 변산의 마실길이라고 있어요. 거기 너무 좋아가지고 정신 놓을 뻔했던 적도 있고, 그때가 29살 될 거야. 그래서 나와서 뭐랄까 이제 고민했죠. 고민하다가 몇 달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취직하기는 싫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는 분들 만나서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이거 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냥 가볍게 시작했어요. 그냥 뭐 크게 돈 들인 게 아니라 그냥 뭐 쬐끄맣게 그냥 혼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게 35년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쌀이제라는 명칭은 이제 내가 인천이 고향이에요. 고향이고 어려서부터 이제 여기를 쌀이제라고 불러왔고, 어렸을 때 아주 옛날에는 쌀이제 뭐 다방, 쌀이제 상회, 뭐 쌀이제 약국, 하여튼 쌀이제라는 상호들이 이렇게 심심찮게 눈에 띄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경동보다는 쌀이제로 통했거든요. 여기 길이. 그러니까 뭐 어디 갔다가도 택시 타면은 쌀이제 갑시다 그러면 오고, 또 쌀이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만나고,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였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쌀이제라는 호칭이 자꾸 낯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쌀이제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 반문하게 되고, 또 그 상호들도 자꾸 없어지고, 뭐 이런 것도 좀 안타까웠어요, 스스로 그냥. 그래서 왠지 걸리더라고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뭐 하게 되면 쌀이제라는 말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래서 상호가 쌀이제라고 된 거고, 그래갖고 이제 내가 서재처럼 만들어 놓고 사람들 오면 이제 커피도 마시고 때에 따라 술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뭐 너무 좋았어, 이 공간이. 그래서 늘 이제 이걸 좀 이런 공간을 내가 정말, 그러니까 이 의료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거지 내가 좋아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내가 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늙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안전 문제죠, 안전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올라가 보면은 이제 알 거예요. 이게 그 위에 그 상랑문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이제 한옥을 지면은, 집을 지면은 그 상랑이라고 제일 큰 기둥을 올릴 때 상랑문이라고 상랑을 써요. 충문하고. 근데 거기 보면은 소화 5년 4월 5일 오후 3시 입주 상랑 이렇게 써 있어요. 소화 5년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1930년이더라고. 나무에다가 흙으로 진 집인데 이게. 그러니까 막 세월 땀에 썩어서 막 주저앉고 흘러내리고 막 그래갖고 기울어져 있었어요, 이 집이 많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냥 먹고 소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나는 나름대로 의미하고 또 공부하고 싶고, 그래서 쌀이제가 갖는 의미가 어때요? 아까 다 얘기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게 내 삶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 이제 나는 내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일할 거고, 이 안에 나의 즐거움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일을 만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계획은 계속해서 이렇게 인문학 강좌를 계속 열고 싶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열고 싶고, 여기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면서 뭐 이제 또 차도 마시고, 뭐 음악도 듣고, 뭐 이렇게 같이 즐기는 거죠. 단신입니다.
지난 4일 인천 중구 MG 새마을금고협의회는 인천 중구청에 독거노인을 위한 휴대용 소화기 273대를 전달했습니다. 제11회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와 제17회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에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대회 참여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일일 12,000원의 실비와 유니폼, 모자, 자원봉사 활동시간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남인천 중고등학교에서는 배움의 시기를 놓친 분들을 대상으로 2014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년 동안 새 학기를 이수하고 2년 만에 졸업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남인천 중고등학교 교무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중구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